어떤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도 돌아온다고 합니다. 영혼으로, 기억으로, 혹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8년 전 박민우의 세계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교통사고로 아내 송지혜를 잃은 그날, 의사 가운을 벗고 꿈꾸는 책방이라는 어린이 서점을 열기까지의 시간은 끝없는 어둠이었습니다. 하지만 죽은 이들의 흔적은 생각보다 오래 남는 법입니다. 라벤더 향기, 별 모양의 팔찌, 그리고 하늘을 나는 고래라는 동화책. 엄마는 하늘에 계신데 왜 그 선생님에게서 엄마 냄새가 나요? 천식 발작으로 병원에 실려간 딸 서연의 한마디가 민우의 삶을 다시 한번 뒤흔들게 됩니다. 누군가는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숨기려 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8년간의 침묵을 깨고 싶어 했습니다. 소아과 의사 윤서현의 얼굴에 드리운 희미한 흉터 너머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진실은 때로 가장 어두운 밤하늘에서도 별처럼 빛나기 마련입니다. 밤하늘에 별은 한 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점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이 창백했어요. 무언가 일어날 것만 같은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아빠, 오늘은 일찍 닫아요. 민우는 어린이 책 분류 작업을 하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딸 서연이 작은 테이블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민우는 서연에게 다가가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체온은 정상이었지만 숨소리가 조금 거칠었어요. 괜찮아요. 아빠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민우는 걱정스러운 눈길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연의 천식은 최근 안정적이었지만 언제든 악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의사였던 시절의 직감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찍 닫자. 서점 문 닫고 집에 가서 푹 쉬어야겠다. 민우는 꿈꾸는 책방의 불을 차례로 끄고 서연의 가방을 챙겨주었습니다. 어린이 전문 서점을 연 지도 벌써 5년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벗고 책방 주인이 된 후 그의 삶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겉모습일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의 머릿속에는 8년 전 그날의 기억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지혜의 미소, 마지막 전화통화, 그리고 병원에서 들은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이라는 말.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아파트에 도착해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서연의 호흡이 점점 더 불규칙해졌습니다. 식탁에 앉은 서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아빠 숨이 안 쉬어져요. 민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파랗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천식 발작이었습니다. 서연아, 괜찮아. 아빠가 있어. 천천히 숨 쉬어봐. 급하게 서연의 비상약을 찾아 흡입기를 사용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어요.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의사였던 시절 수많은 응급 상황을 처리했던 그가 지금은 자신의 딸 앞에서 무력하게 떨고 있었습니다. 119에 전화할게. 조금만 참아. 우리 딸.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밤 공기를 가르는 동안 민우의 마음은 8년 전으로 돌아갔어요. 아내 지혜를 잃었던 그날처럼 또다시 소중한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움이 온몸을 휩쓸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흰 벽과 소독약 냄새가 민우를 질식시켰습니다. 한때 그의 일터였던 공간이 이제는 악몽의 장소가 되어 있었어요. 박서연 보호자분? 간호사가 부르자 민우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네, 제가 아버지입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서 진료실로 들어오시라고 하셨어요. 진료실 문을 열자 처음 보는 여의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30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서연의 차트를 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민우 씨. 저는 서연이 담당의 윤서연입니다. 민우의 시선이 그녀의 손목에 멈췄습니다. 작은 별 모양 팔찌가 달빛처럼 반짝였어요. 너무나 익숙한 모양이었습니다. 지혜가 항상 차고 다니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이었어요.
서연이는 천식발작이 심했네요. 지금은 응급처치로 상태가 안정되었습니다만 오늘 밤은 입원해서 관찰해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목소리가 민우의 귀에 들어왔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향기. 라벤더 향이었어요. 지혜가 항상 사용하던 바로 그 향수였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혹시 그 팔찌,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잠시 팔찌를 내려다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 이거요? 제가 깨어났을 때부터 차고 있던 거예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지니고 다닙니다. 깨어났을 때부터라는 말이 민우의 귀에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깨어났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서연의 얼굴에 잠시 당혹감이 스쳤어요. 6년 전 교통사고로 기억을 잃었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받으며 의사가 되었답니다. 민우의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6년 전이라면 지혜가 죽은 시점과는 2년 차이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팔찌와 향수는 너무나 일치했습니다. 서연이를 이제 만나볼 수 있을까요? 민우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물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서연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 있었어요. 민우가 다가가자 서연이 눈을 떴습니다. 아빠,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연아, 괜찮아? 많이 아파?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조그맣게 속삭였어요. 아빠, 그 선생님, 엄마 냄새가 나요? 순간 민우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정지했어요. 서연은 태어난 지 2년 만에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지혜의 얼굴도 목소리도 기억하지 못할 나이였어요. 그런데 엄마 냄새라니. 무슨 말이야, 서연아? 그 선생님 옆에 있으니까 가끔 꿈에서 만나는 엄마 생각이 나요. 같은 냄새가 나요. 민우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머릿속에 지혜의 마지막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아니, 그는 마지막 모습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로 시신이 심하게 훼손되어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었죠. 그저 경찰과 병원의 말만 믿었을 뿐이었어요. 서연아, 조금 쉬어. 아빠가 옆에 있을게. 병실을 나온 민우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성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본능적으로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병원 복도를 서성이던 민우는 결심했어요. 서현을 다시 만나 물어봐야 했습니다. 간호사에게 서현 의사의 퇴근 시간을 물었고 병원 주차장에서 그녀를 기다리기로 했어요. 밤 11시 눈발이 흩날리는 차가운 주차장에서 민우는 2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서현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간호사에게 다시 물으니 서현 의사는 응급수술이 생겨 아직 수술실에 있다고 했어요. 지친 발걸음으로 집에 돌아온 민우는 거실 한켠에 놓인 큰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8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지혜의 유품 상자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끌어당겼습니다. 상자 속에는 지혜의 일기장, 사진첩, 그리고 작은 보석함이 있었습니다. 보석함을 열자 그 안에 별 모양 팔찌가 있었어요. 서현이 차고 있던 것과 동일한 팔찌.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혜야, 정말 네가 살아있는 걸까?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지만 민우의 마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머릿속에는 윤서현의 얼굴과 지혜의 사진이 번갈아 나타났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정말 말도 안 돼. 민우는 자신의 속삭임에 놀라 입을 다물었어요. 거실 한 구석에는 어젯밤 열어본 지혜의 유품 상자가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 전화를 걸어 서연의 상태를 물었어요. 다행히 밤새 안정을 찾았고 오늘 오후에는 퇴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담당 의사 선생님께 연락할 수 있을까요? 윤서연 선생님 말씀이신가요? 오늘은 당직이 아니라서 병원에 안 계세요? 민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그때 문득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어요. 강태준.
그는 민우와 같은 병원에서 일했던 동료 의사였고 지금은 병원 의무기록실 책임자였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민우는 자신이 미쳐가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되었어요. 죽은 아내가 살아있다니 이런 생각을 누구에게 말했다가는 정신과 진료를 받으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의무기록실 앞에 서자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문을 두드리기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어오세요. 민우가 문을 열자 강태준은 컴퓨터 화면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 이게 얼마만이야? 5년? 아니 거의 8년 됐나? 태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민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악수를 나눴어요. 맞아.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래된 친구를 만난 반가움보다는 지금 물어봐야 할 질문에 대한 긴장감이 더 컸어요. 그럼 넌 어때? 서점은 잘 돼가? 지난번에 신문에서 봤어. 꿈꾸는 책방이라고 했지? 어린이 전문 서점이라며. 태준의 말에 민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닿지는 않았어요. 그래. 나름대로 괜찮아. 서연이도 잘 크고. 어제 천식발작으로 여기 입원했어. 태준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아 그랬구나. 괜찮아? 많이 심각했어? 응급실에서 처치받고 지금은 괜찮아. 사실 내가 오늘 온 건 다른 이유가 있어. 민우의 손가락이 무의식적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두드렸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뭐든 말해봐.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물었어요. 윤서연이라는 의사를 아니? 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서연? 그럼 알지. 소아과 의사잖아. 왜? 그녀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 어제 서연이 담당 의사였거든. 태준은 의자에 등을 기대며 민우를 자세히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왜? 혹시 그녀가 마음에 들어? 민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심장이 마구 뛰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녀에게서 라벤더 향기가 났어. 그리고 지혜가 항상 차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별 모양 팔찌를 하고 있었어. 태준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걱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우야, 넌 아직도 지혜를 잊지 못한 거야? 민우의 눈에 분노가 스쳤어요. 저도 모르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서연이가 그녀를 보고 엄마 냄새가 난다고 했어. 태준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 연민이 가득했어요. 민우야, 힘든 건 알아. 하지만 그냥 서연에 대해 말해줘. 어디서 왔고 어떻게 여기서 일하게 됐는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은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닫았어요. 사실 서연이는 특별한 케이스야. 6년 전에 교통사고로 병원에 실려왔어. 심한 뇌 손상과 얼굴 화상이 있었지. 신원 확인이 안 된 채로.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6년 전이면 지혜가 사고를 당한 지 2년 후였습니다. 그리고 의식을 찾았을 때 완전한 기억상실 상태였어. 자기 이름도 가족도 과거도 모두 잊었지. 그런데 놀랍게도 의학 지식만은 남아 있었어. 간단한 처치부터 복잡한 의학 용어까지. 민우의 머릿속에 1000개의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지혜도 의대생이었어요. 결혼 후 임신으로 학업을 잠시 중단했었지만 그래서 어떻게 윤서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거야? 태준은 컴퓨터로 돌아가 몇 가지를 입력했어요. 그녀가 깨어났을 때 침대 옆 테이블에 윤서연이라고 적힌 메모가 있었어. 누구의 것인지는 모르지만 경찰도 그걸 단서로 수사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대. 결국 그 이름으로 새 신분증을 만들었어.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너무 이상했어요. 병원 기록을 볼 수 있을까? 태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래는 안 되지만 옛 친구니까. 컴퓨터에서 윤서현의 의료 기록을 찾아 보여주었어요. 민우의 눈이 화면을 빠르게 훑었습니다. 교통사고, 뇌손상, 기억상실, 안면 화상. 그리고 첨부된 사진 하나. 사진 속 윤서현의 얼굴은 화상 흉터로 인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매만은 지혜와 닮아 있었어요. 민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사고 기록도 볼 수 있을까? 태준의 표정이 더욱 걱정스러워졌지만
민우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송지혜 여기 있다. 화면에 나타난 기록에는 차량 전복사고, 화재 발생, 시신 심하게 훼손, 치아 기록으로 신원 확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당시 너무 충격이 커서 지혜의 시신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가족들이 확인했다고 했었죠. 치과 기록으로 신원을 확인했다는데 고마워, 이만 가볼게.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잠깐, 민우야 무슨 생각하는 건지 알지만 가능성은 거의 없어. 윤서연은 지혜가 아니야.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 민우의 눈에 결심이 차올랐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지 하지만 확인해봐야겠어.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민우는 약재부로 향했어요. 예전에 알고 지내던 약사 한 명이 아직 근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김 약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나눈 후 민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윤서연 선생님이 사용하는 향수에 대해 아세요? 김 약사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향수. 아, 그 라벤더 향수 말하는 거죠? 그거 참 특이하죠. 6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고 같은 향수만 썼죠. 민우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혹시 그 향수 이름을 아세요? 미드나잇 라벤더예요. 프랑스 소규모 브랜드라 구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요? 민우의 귀에 미드나잇 라벤더라는 단어가 울렸어요. 지혜가 쓰던 향수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냥 좋은 향이라서요. 고마워요. 민우는 병원 카페테리아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 잠시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민우는 떠오르는 기억 하나를 붙잡았습니다. 의사를 그만둔 진짜 이유. 아내를 잃은 슬픔도 컸지만 그 직후 실수로 환자를 잃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진석의 아내.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온 교통사고 환자였어요. 지혜의 사고 한 달 후 민우는 집중력이 흐트러진 상태로 당직을 섰고 중요한 출혈을 놓쳐 환자를 잃었습니다. 이진석은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민우에게 달려들어 당신이 내 아내를 죽였다고 소리쳤었죠. 그 후 민우는 의사 가운을 벗었습니다. 민우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원을 나왔어요. 서연이는 오후에 퇴원하니 그때 다시 오면 됐습니다. 지금은 머릿속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주차장으로 향하는 길, 갑자기 등 뒤로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어요. 피곤해서 그런가?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민우는 분명히 발자국 소리를 들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다시 뒤를 돌아보았지만 역시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타려는 순간 민우의 눈이 주차된 차 사이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포착했어요.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차에 급하게 타서 문을 잠그고 시동을 걸었어요. 백미러로 주변을 살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민우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았어요. 지혜가 정말 살아있다면, 그리고 누군가 그것을 알고 있다면, 민우는 손을 꽉 쥐며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말 거야. 내가 정말 지혜라면, 내가 반드시 찾아낼 거야. 서연이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민우의 마음은 여전히 안정을 찾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잠들기 전 지혜의 사진을 바라보며 끝없는 의문 속에 빠져들었어요. 아빠, 숨이 잘 안 쉬어져요. 아침 식탁에서 서연의 말에 민우는 즉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의 입술이 살짝 파랗게 변하고 있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약 먹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분명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즉시 병원에 가기로 결심했어요. 서점은 오늘 쉬자. 병원에 가보자. 차 안에서 서연의 호흡은 점점 더 가빠졌습니다. 민우의 손이 핸들을 꽉 움켜쥐었어요. 이런 상황이 2번씩이나 발생하는 건 분명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병원 접수 창구에서 서연의 주치의를 물었습니다. 지난번 담당해 주셨던 윤서연 선생님 계신가요?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오늘 오전 진료 중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시 서연을 만난다는 생각에 기대와 두려움이 뒤섞였어요. 진료실 문이 열리고 서연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민우와 서연을 보자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서연이 어떻게 지냈어? 다시 숨이 가빠졌구나. 서연은 아픔에도 불구하고 서연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연은 서연의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처치실로 안내했어요. 민우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서연의 모든 동작, 말투, 웃음 속에서 지혜의 흔적을 찾으려 했어요. 처치실에서 서연은 서연의 패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민우도 의사로서의 직감이 살아났어요. 서연의 증상이 단순한 천식 발작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혹시 알레르기 검사를 해보셨나요? 민우의 질문에 서연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아직이요? 왜 그렇게 물으세요? 민우는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서연이가 발작을 일으킬 때마다 특정한 패턴이 있어요. 항상 아침 식사 후에 심해지거든요. 서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서연의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혹시 최근에 식단이 바뀌었나요?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주부터 서연에게 새로운 종류의 시리얼을 주기 시작했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서연은 즉시 알레르기 검사를 지시했고 결과는 민우의 예상대로였습니다. 서연이 견과류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새 시리얼에는 아몬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좋은 지적이었어요. 의사셨나요? 민우의 심장이 멈칫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예전에요. 8년 전까지요. 서연의 눈에 호기심이 스쳤어요. 그녀는 무언가 말하려다 멈추고 서연의 처치에 집중했습니다. 응급 약물 치료 후 서연의 상태는 빠르게 호전되었어요. 민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하지만 앞으로는 견과류가 포함된 음식은 피해야 해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민우의 시선이 서연의 가방에 꽂혔어요. 가방에서 책 한 권이 살짝 보였습니다. 하늘을 나는 고래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민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그 책은 지혜가 서연에게 항상 읽어주던 책이었어요. 너무나 특별한, 아무도 모를 의미가 담긴 책. 그 책에 관심 있으세요? 서연은 민우의 시선을 따라 자신의 가방을 보았어요. 그녀의 눈에 순간적으로 혼란이 스쳤습니다. 아, 이거요? 사실 이상하게도 항상 가지고 다니게 돼요.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편안해져서요. 민우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지혜는 그 책을 마음의 안식처라고 불렀었죠. 서연이 갑자기 손을 뻗어 책을 가리켰어요. 저도 그 책 가지고 있어요. 엄마가 읽어주셨대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정말 좋은 책이지. 이야기가 어떻게 되는지 기억나니? 서연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요. 기억 안 나요. 아빠가 그냥 엄마 물건이라고 해서요. 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지혜가 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그 책을 다시 열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 아팠으니까요. 선생님, 혹시 외상 후 기억 상실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요?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서연에게 간호사와 함께 있으라고 한 후 민우를 복도로 불러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질문을? 민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의사로서의 제 경험으로는 외상 후 기억 상실은 점진적으로 회복되는 경우가 있더군요. 특히 익숙한 사물이나 환경에 노출될 때요. 서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요.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끔 제가 누구인지 의심스러울 때가 있어요. 설명하기 어려운 기시감, 알 수 없는 꿈.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서연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 선생님. 민우와 서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어요. 중년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이진서. 그는
민우가 살리지 못했던 환자의 남편이었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얼굴을 가렸어요. 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현은 이진석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민우는 벽 쪽으로 몸을 돌린 채 대화를 엿들었어요. 다음 주 강의 준비는 어떻게 돼가나요? 네, 거의 다 했어요. 걱정 마세요. 이진석은 서현의 어깨를 친근하게 두드렸습니다. 너무 친밀해 보였어요. 민우의 가슴에 의심의 그림자가 더 짙어졌습니다. 이진석이 떠난 후 서현은 다시 민우에게 돌아왔어요. 아, 저희 병원 의학 강좌 책임자세요. 제가 가끔 강의도 하거든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어요. 이진석이 왜 여기에? 그리고 서현과 어떤 관계인지. 서현의 처방전을 받고 병원을 나오는 길, 민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그 책을 확인해 봐야겠다고요. 집에 돌아온 민우는 서현이 잠든 후 조심스럽게 그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책장 구석에 하늘을 나는 고래가 놓여 있었어요. 8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책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책을 집어들었어요. 먼지가 살짝 묻어 있었습니다.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자 마지막 장에 지혜의 글씨로 적힌 메모가 나왔어요. 우리 서연이에게 엄마가 항상 지켜볼게. 하늘을 나는 고래처럼 언젠가 우리 다시 만날 거야. 민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메모 아래에 작게 적힌 글씨. P.S.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윤미라를 찾아봐. 윤미라? 그 이름은 처음 들어봤어요. 하지만 윤이라는 성씨. 서현의 성과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어요. 민우는 책을 가슴에 안은 채 밤새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난밤 하늘을 나는 고래책에서 발견한 메시지가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태준아, 미안한데 한 가지 부탁할 것이 있어. 민우의 긴장된 목소리에 태준도 심각해졌어요. 무슨 일이야? 지혜의 의료기록과 윤서연의 의료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을까? 특히 뇌 CT 스캔 결과를. 전화기 너머로 태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민우야, 이건 규정 위반이야. 그래, 점심시간에 만나자. 병원 구내식당에서 태준은 두꺼운 파일 봉투를 민우에게 건넸어요. 그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이건 폭사본이야. 아무에게도 보여주면 안 돼. 내 직업이 걸린 문제니까. 민우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봉투를 열었어요. 지혜와 서연의 뇌 CT 스캔 이미지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의사였던 민우의 눈에 몇 가지 특이점이 바로 들어왔어요. 이건 태준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응, 나도 봤어. 전두엽 부분의 혈관 모양이 거의 일치해. 이런 패턴은 흔치 않아. 민우의 손이 떨려왔어요. 의학적으로 봤을 때 두 사람의 뇌 구조가 매우 유사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증거라고 하기엔 부족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지혜의 시신이 확인됐다는 거지? 그리고 윤서연은 어디서 나타난 거고? 태준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 기록을 다시 확인해봤어. 지혜의 차량에는 두 사람이 타고 있었다고 해. 하지만 화재로 인해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치아 기록으로 한 명은 지혜로 판명됐대.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2명? 지혜가 누구와 함께 있었던 걸까? 윤미라. 책에 적혀있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민우는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태준아, 윤미라라는 사람을 알아? 태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야. 하지만 찾아볼게. 민우가 병원을 나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박민우 씨, 돌아보니 윤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어요.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민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서현과 단둘이 대화할 기회가 왔어요.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작은 카페로 향했습니다. 커피잔을 앞에 두고 서현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제 외상 후 기억 상실에 대해 물으셨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상한 꿈을 자주 꿔요.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의 기억 같은 것들이요.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떤 꿈인가요? 어린아이에게 책을 읽어주는 꿈이에요. 하늘을 나는 고래라는 책을. 그리고 라벤더 밭에서 뛰어노는 꿈도 자주 꿔요. 민우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지혜는 라벤더를 무척 좋아했어요. 그들의 신혼여행지인 프로방스의 라벤더 밭은 지혜의 가장 행복한 추억이었습니다. 혹시 이 사진 속 사람을 알아보시겠어요? 민우는 지갑에서 지혜의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서현은 사진을 받아들고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가슴이 아파요.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민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혹시 윤미라라는 이름이 익숙한가요? 서현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 어떻게 아세요? 제 꿈에서 자주 들리는 목소리가. 대화를 나누던 중 카페 입구에서 굉음이 들렸어요. 누군가 문을 세게 열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진석이었어요. 그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곧장 민우 쪽으로 걸어왔어요.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이진석의 고함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놀라 쳐다봤습니다. 서현은 당황한 표정으로 일어섰어요. 이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이진석은 서현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너한테 조심하라고 했잖아. 민우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 떼세요. 서현 씨를 아프게 하고 있잖아요. 이진석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는 민우에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박민우, 내가 내 아내를 죽였듯이 나도 너의 소중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을 거야. 그 말에 민우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어떻게 이진석이 자신과 서현의 만남을 알았을까? 누군가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서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서로 아는 사이인가요? 이진석은 비웃듯 웃었어요. 그럼 아주 잘 아는 사이지. 이 사람이 내 아내를 죽인 의사야. 그리고 당신이 누군지도 알고 있지. 서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우는 본능적으로 서현 앞을 가로막았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이진석은 서현을 향해 으스스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난 진실을 알고 있어. 네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서현의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눈에 공포가 서렸습니다. 이진석은 민우에게 경고하듯 손가락을 들이밀었어요. 이 여자에게서 멀리 떨어져. 아니면 내 딸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 그 말을 남기고 이진석은 카페를 나갔습니다. 서현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그녀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얘졌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 사람 몇 개월 전부터 저를 괴롭혀요. 당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며. 하지만 제가 누군지 제가 모르는데 어떻게 그분이 알 수 있죠?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때가 온 것 같았어요. 제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현의 눈이 커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8년 전, 제 아내 송지혜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사고 당일 지혜의 차를 들이받은 건 이진석의 차였다는 거예요. 서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당신은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아내의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제가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그날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고 당신은. 서현의 손이 심하게 떨렸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꿈에서 보는 그 아이가 당신의 딸인가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의사로서 제 경험에 비추어 보면 외상 후 기억 상실이 있더라도 원래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특히 감정적 연결이 강한 기억은. 서현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민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함께 찾아봐요.
기억을 되찾을 수 있는 특별한 테라피가 있습니다. 인지 재활 치료와 감각 자극을 통한 방법이에요. 서현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집에 가봐도 될까요? 혹시 그곳에 단서가 있을지도 몰라요. 서현은 잠시 망설이다 동의했어요.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서현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문을 열자 민우의 심장이 요동쳤어요. 집안은 깔끔했지만 무언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거실 한쪽에 놓인 작은 선인장 컬렉션은 지혜가 좋아하던 것과 똑같았어요. 이건 서현이 민우의 시선을 따라 선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왜인지 모르게 모으게 됐어요. 마음이 편안해져서. 민우는 책장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는 의학 서적들 사이에 지혜가 좋아하던 시집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모두 출판된 지 8년이 넘은 오래된 책들이었어요. 이 책들은 서현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중고 서점에서 구했어요. 왠지 끌려서.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서현의 무의식 속에는 지혜의 취향, 지혜의 기억이 살아있었어요. 이제 확신해요. 당신은 지혜야. 다음 날 아침, 민우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현이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계속해서 꿈을 꿨거든요. 이제는 꿈이 아니라 기억인 것 같아요.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어떤 기억인가요? 사고 당일 제가 친구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윤미라라는 친구요. 민우의 손에 땀이 배었습니다. 그는 침을 꿀꺽 삼켰어요.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서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저희는 시골로 드라이브를 갔었어요.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뒤에서 차가 들이받았고, 그 다음은 서현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괜찮아요. 무리하지 마세요. 오늘 저랑 같이 경찰서에 가보실래요? 제가 찾은 모든 증거를 가지고. 민우는 태준이 건네준 의료기록, 사고 당시 보고서, 지혜의 메모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사고 당일의 상황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어요. 경찰서에 도착하자 형사가 민우와 서현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그는 오래된 사건 파일을 다시 꺼내 검토했어요. 사고 당시 현장에는 2명의 피해자가 있었고, 1명은 송지혜 씨로 확인됐습니다. 다른 1명은 형사가 파일을 넘기다가 눈을 크게 떴어요. 윤미라 씨군요. 신원 확인은 치아 기록을 통해 이루어졌는데, 민우는 손을 들어 말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치아 기록이 바뀌었다면요? 두 사람의 신원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은 없나요? 형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그건 생각해 볼 문제네요. 당시 사고 차량은 이진석 씨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았지만 살인 혐의는 없었어요. 서현이 갑자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녀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어요. 그가 의도적으로 그랬다고 생각해요.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요. 그날 차가 우리를 노리고 달려든 것 같았거든요. 민우는 이진석이 자신의 아내를 잃은 후 지혜에게 복수하려 했을 가능성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어쩌면 의도적으로 정체성을 숨기기 위해 신원을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사건을 재조사하기로 결정했어요. 유전자 검사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가는 길, 서현은 조용히 말했어요. 만약 제가 정말 송지혜라면 제 딸은 서연이란 아이는 민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힘겹게 말을 이었어요. 네, 우리 딸이에요. 서연이는 너무 어릴 때 엄마를 잃어서 기억을 못해요. 하지만 당신의 냄새, 그 라벤더 향을 기억하나 봐요. 서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저도 아이를 안아주는 느낌이 기억나요. 그런데 얼굴이 선명하지 않았어요. 이제야 그 아이가 서연이란 걸. 돌아오는 길에 민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경찰이었어요. 이진석의 집을 수색한 결과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의 컴퓨터에서 사고 계획과 관련된 자료, 그리고
윤서현을 감시한 기록들이 나왔어요. 이진석은 체포됐습니다. 아직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가 충분해요. 민우의 가슴에서 묵직한 돌덩이가 내려갔습니다. 8년간의 의문이 드디어 풀리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현의 DNA는 송지혜의 가족 DNA와 일치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 윤서현은 정말 송지혜였습니다. 민우는 서현에게 어떻게 이야기할지 고민했어요. 아직 어린아이에게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그날 저녁 민우는 서현을 데리고 서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현은 아무것도 모른 채 궁금해했어요. 아빠, 어디 가요? 특별한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야. 서현의 집 문 앞에 서자 민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서현이 문을 열었어요. 그녀의 눈이 서현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서현은 서현을 보자 고개를 살짝 기울였어요. 윤 선생님, 안녕하세요? 서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어 서현의 눈높이에 맞추었어요. 서연아, 서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우는 부드럽게 말했어요. 서연아, 엄마 기억나? 서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빠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는 하늘나라에 가셨잖아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짜 엄마는 여기 있어. 오랫동안 길을 잃었다가 이제 돌아오셨어. 서연은 눈을 크게 뜨고 서연을 바라보았어요. 뭔가를 느낀 듯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냄새가 엄마 냄새였던 거예요? 서연은 더 이상 눈물을 참지 못하고 서연을 품에 안았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각, 자신의 아이를 안는 그 느낌이 온몸을 타고 흘렀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게 돌아와서. 서연의 작은 손이 서연의 얼굴을 만졌어요. 울지 마세요. 저 울지 않을게요.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랫동안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8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메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밤 서연은 엄마에게 8년간 간직했던 물건들을 하나씩 보여주었습니다. 엄마의 반지, 사진첩, 그리고 하늘을 나는 고래책. 엄마, 이거 읽어주세요. 서연은 책을 받아들고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나 기억나. 이 책을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읽어주었던 거. 법적으로 송지혜의 신원을 회복하는 과정은 복잡했지만 서서히 진행되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법원 심리, 새로운 증명서 발급. 모든 것이 정리되기까지는 몇 달이 걸렸어요. 그동안 민우는 서점을 잠시 닫고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혜는 기억을 더 많이 되찾았고 점점 더 과거의 자신으로 돌아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아침 민우는 지혜에게 제안했습니다. 서점을 다시 열려고 해.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르게. 민우의 계획은 어린이 서점과 의학 서적을 결합한 새로운 개념의 책방이었어요. 그리고 이름은 하늘을 나는 고래였습니다. 의학 지식을 가진 사람이 필요한데. 같이 하지 않을래? 지혜의 눈이 빛났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아픈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상담 공간도 만들면 어떨까요? 개업식 날 하늘을 나는 고래 책방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책장 사이사이에는 의학 서적과 어린이 책들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한쪽에는 지혜가 상담을 해주는 아늑한 공간도 마련되었습니다. 책방 구석에는 작은 추모 코너가 있었어요. 윤미라를 기억하며라는 작은 팻말과 함께 라벤더 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윤미라는 지혜의 대학 시절 친구였고 그 사고로 생명을 잃은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는 윤미라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기로 했어요. 서연은 새 책방에서 신나게 뛰어다녔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천식으로 고생하지 않았어요. 알레르기 관리와 적절한 치료 덕분에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세 사람은 책방 옥상에 올라갔어요. 별이 총총 떠있는 하늘을 바라보며 민우는 지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더 많은 시간이 있어. 지혜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희망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가요. 우리 셋이 함께. 서연이 두 사람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그녀는 양팔을 벌려 부모를 꼭 안았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으니까 이제 하늘을 나는 고래처럼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였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가 따뜻하게 퍼져나갔습니다. 8년의 어둠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빛이 그들의 삶을 비추기 시작했어요.